병렬 처리 에이전트 구현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에센시오와 스트림리드를 활용하여 여러 AI 에이전트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동기 API 호출 구현부터 시작하여 작업 분할, 병렬 실행, 결과 병합, 에러 처리, UI 구현, 그리고 성능 측정까지 7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로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동기는 요청을 보낸 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마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진동벨을 받아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벨이 울리면 커피를 받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asyncs는 비동기 함수를 선언하고 await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작업을 허용합니다. 순차 처리로 30초 걸리던 작업을 병렬로 10초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API 호출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asynsio와 AOTTP를 임포트하고 async 키워드로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 함수는 코루틴이 됩니다. AOTP 클라이언트 세션으로 비동기 HTTP 요청을 보내고 await로 응답을 기다립니다. async with 구문으로 세션을 관리하며 이손 메서드로 응답을 파싱합니다. AOTP는 requests의 비동기 버전으로 await와 함께 사용할 때 이벤트 루프의 제어권을 반환하여 다른 작업이 실행될 수 있게 합니다. 코루틴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sync로 정의된 함수는 코루틴이 되며 실행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출에도 즉시 실행되지 않고 코루틴 객체를 반환함으로 await를 통해 실제로 실행해야 합니다. await 키워드를 만나면 이벤트 루프의 제어권을 반환하여 다른 코루틴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 함수에서 코루틴을 호출하려면 asyncio.run으로 감싸야 합니다. 다음은 작업 분할입니다. 1000개의 고객 리뷰를 한 번에 LLM에 보내면 토큰 제한에 걸립니다. 큰 작업을 여러 개의 작은 작업으로 나누면 각 작업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 전체 처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절한 청크 크기는 10에서 20개 정도이며 API 토큰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패 시 재처리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할 및 작업 생성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task 데이터 클래스로 분할된 작업 단위를 표현합니다. task id로 각 작업을 식별하고 데이터에 실제 처리할 데이터를 담으며 스타투스로 진행 상태를 추적합니다. chunk 데이터 함수는 리스트 슬라이싱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자릅니다. create tasks 함수는 데이터를 청크로 나누고 각 청크를 task 객체로 변환하여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상태 관리와 체크 포인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작업의 진행 상태를 pending, processing, completed, failed로 추적해야 합니다. 중간에 프로그램이 중단되더라도 완료된 작업은 건너뛰고 나머지만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의 작업 상태를 저장하는 것이 체크포인트입니다. 이는 대용량 배치 처리의 핵심 기법입니다. asyncio gather로 병렬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gather는 여러 코루틴을 동시에 실행하는 함수로 마치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모두 다 풀면 한꺼번에 걷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별표 연산자로 리스트를 언패킹해서 전달하고 모든 코루틴이 완료되면 각각의 결과를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세마포어로 동시성을 제어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asyncio punto semaphore 동시 실행수를 제한합니다. async with semaphore 구문이 핵심으로 이 블록에 진입할 때 세마포어 카운트가 1 감소하고 빠져나갈 때 1 증가합니다. 카운트가 0이면 다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합니다. AOTP 클라이언트 세션으로 세션을 생성하고 process single task으로 개별 작업을 처리합니다. asyncio gather로 모든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고 결과를 수집합니다. 세마포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마포어는 함뱅할 수 있는 작업 수를 제한하는 동시성 제어 도구입니다. 마치 놀이공원 입장 게이트처럼 한 번에 5명만 입장할 수 있다면 6번째 사람은 앞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API rate limit 초과를 방지하고 async with semaphore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 5에서 10개가 안전한 수준입니다. 결과 병합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병렬 실행에선 먼저 시작한 작업이 먼저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API 서버 상태, 네트워크 지연, 요청 복잡도에 따라 완료 순서가 달라지므로 task 정렬하여 원래 순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분류하고 총 작업 수와 성공률 같은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결과 병합 및 분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Merge Result 데이터 클래스로 최종 결과의 구조를 정의합니다. Total Tasks, Successful, Failed 개수와 Results 리스트를 포함합니다. Merge Results 함수는 먼저 Sorted로 Task ID 기준 정렬하여 원래 순서를 복원합니다. List Comprehension으로 Error 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서 성공과 실패를 분류합니다. 최종적으로 Merged Result 객체를 생성하여 메타데이터와 결과를 함께 반환합니다. 에러 처리의 필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불안정하고 API는 가끔 실패합니다. 타임아웃, API 오류, 네트워크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실패는 재시도로 해결할 수 있으며 지수 배고프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4스섹스 에러는 클라이언트 잘못이므로 재시도가 불필요하지만 5스베스 에러는 서버 문제이므로 재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수 배고프 재시도 로직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type var로 제네릭 타입을 정의하고 retry with backoff 함수를 만듭니다. for loop로 max retries 횟수만큼 재시도하며 try except로 예외를 처리합니다. aotip if client error와 asyncio minute error만 재시도 대상으로 잡습니다. 대기 시간은 베이스 딜레이에 2의 attempt 제곱을 곱해서 계산하므로 1초, 2초, 4초로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asyncio 본시 flip으로 대기하고 모든 재시도가 실패하면 마지막 예외를 포함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지수 배고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exponential backoff는 재시도 간 대기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재시도는 두 번째는 2초, 세 번째는 4초처럼 증가하여 서버가 복구할 시간을 확보하고 추가 부하를 방지합니다. obsexed 에러에 적용하며 429 too many requests 에러는 특별히 rate limit 해제까지 기다렸다가 재시도해야 합니다. 스트림레이트로 웹 UI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림라이트는 파이썬 코드만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몰라도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코드를 작성하면 그대로 웹페이지가 됩니다. SGDUM 버튼, SLT 버튼, 다양한 위젯을 제공하며 상호작용이 발생할 때마다 전체 스크립트가 재실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Streamlit UI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System title로 제목을 표시하고 system.write로 설명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system.text area로 사용자 입력을 받고 system.slide로 동시 처리 수를 조절합니다. sdpprogress로 진행 표시바를 만들고 sdempty로 나중에 내용을 채울 빈 공간을 준비합니다. system 버튼으로 버튼을 만들고 클릭 시 텍스트를 업데이트하며 asyncio 문운으로 비동기 함수를 실행합니다. 완료 후 stat.json으로 결과를 예쁘게 표시합니다. 스트림릿 상태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림라이트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전체 스크립트를 다시 실행하므로 일반 변수는 매번 초기화됩니다. session state를 사용하면 페이지가 다시 실행되어도 값이 유지됩니다. 딕셔너리처럼 사용할 수 있어 결과 데이터나 진행 상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코드는 asyncio 도럴는으로 감싸서 실행합니다. 성능 측정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유명한 말처럼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 시간, 처리량, 자원 사용률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병목 지점을 찾아 최적화해야 합니다. 총 실행 시간, 초당 처리량, 평균 지연 시간이 핵심 지표입니다. 성능 측정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Performance Metrics 데이터 클래스로 측정 결과를 정의합니다. Total time, tasks completed, throughput, avg latency를 포함합니다. Measure Performance 함수는 time pump perf counter로 시작 시간을 기록하고 run parallel tasks를 실행한 후 종료 시간을 기록합니다. 총 시간을 계산하고 성공한 작업 수를 세어 처리량과 평균 지연 시간을 계산합니다. perf counter는 나노초 단위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병목 지점 찾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시 실행수를 무한히 늘린다고 무한히 빨라지지 않습니다. API rate limit, 네트워크 대역폭, 메모리 사용량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최적의 동시 실행수를 찾아야 합니다. G 프로파일로 함수별 실행 시간을 측정하고 트레이스 말록으로 메모리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며 APM 도구로 실시간 성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실전 최적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시 실행수를 바꿔가며 테스트에서 최적화자 수화 실행 200초에서 동시 5개로 45초, 동시 10개로 28초까지 단축되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수학 체감 지점이 보입니다. 테스트로 최저값을 탐색하고 순차 대비 7배의 성능상을 달성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사이클을 반복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병렬 처리 에이전트 구현의 핵심은 asyncs와 await 비동기 프로그래밍, 적절한 작업 분할, 세마포르로 동시성 제어, 지수 배고프 제시도, 그리고 지속적인 성능 측정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안정적이고 빠른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I/O 바운드 작업에서 극적인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으며 에러 처리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측정 기반으로 최적화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파이썬에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의 역할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async는 함수를 병렬로 실행하고 await는 함수를 종료시킨다. 2번, async는 함수를 코루틴으로 선언하고 await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작업을 허용한다. 3번, async는 스레드를 생성하고 await는 스레드를 종료한다. 4번, async는 멀티프로세싱을 활성화하고 await는 프로세스 간 통신을 담당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async는 함수를 코루틴으로 선언하고 await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작업을 허용한다가 정답입니다. async 키워드는 해당 함수가 비동기로 동작하는 코루틴임을 선언하며 await 키워드는 해당 지점에서 기다리되 기다리는 동안 이벤트 루프가 다른 코루틴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스레드나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스레드 내에서 협력적 멀티태스킹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비동기 HTTP 요청을 위해 requests 라이브러리 대신 AOTP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IOTP가 더 많은 HTTP 메서드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2번, requests는 보안 취약점이 있어 사용이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3번, requests는 동기 방식으로 동작하여 비동기 이벤트 루프를 블로킹하기 때문이다. 4번, IOTP가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requests는 동기 방식으로 동작하여 비동기 이벤트 루프를 블로킹하기 때문이다가 정답입니다. requests 라이브러리는 동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HTTP 요청 시 응답이 올 때까지 전체 이벤트 루프를 블로킹합니다. 반면 AOTP는 비동기를 위해 설계되어 await와 함께 사용할 때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코루틴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벤트 루프의 제어권을 반환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Asyncio gather.
essential was completed. 의 차이점으로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gather는 순차 실행, as completed는 병렬 실행을 한다. 2번 gather는 모든 결과를 입력 순서대로 반환하고 as completed는 완료되는 순서대로 결과를 제공한다. 3번 gather는 예외 처리가 불가능하고 as completed만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 4번 gather는 최대 10개의 코루틴만 지원하고 as completed는 무제한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gather는 모든 결과를 입력 순서대로 반환하고 as completed는 완료되는 순서대로 결과를 제공한다가 정답입니다. essential gather는 모든 코루틴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입력된 순서대로 결과를 반환합니다. 반면 essential was completed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하여 각 코루틴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결과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둘 다 병렬 실행을 하며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essential 본 세마포를 사용하여 동시 실행수를 제한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파이썬의 GIA를 우회하기 위해서 2번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API rate limit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3번 비동기 함수를 동기 함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4번 코루틴의 실행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API rate limit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정답입니다. 세마포르는 동시에 실행되는 코루틴의 수를 제한합니다. 이는 API 제공자의 rate limit 초과를 방지하고 시스템 리소스인 메모리와 네트워크 연결의 과도한 사용을 막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API 호출을 동시에 보내면 서버에서 차단당할 수 있으므로 세마포어로 10개씩 제한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Tenacity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제시도 로직에서 exponential backoff 전략의 동작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재시도할 때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대기한다. 2번 재시도할 때마다 대기 시간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3번 재시도할 때마다 대기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4번 재시도 횟수에 관계없이 랜덤한 시간 동안 대기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재시도할 때마다 대기 시간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가 정답입니다. exponential back는 재시도할 때마다 대기 시간을 지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재시도는 1초, 세 번째는 4초처럼 늘어납니다. 이는 일시적인 서버 과부하 상황에서 요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서버가 복구할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스트림리드에서 s.session.st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비동기 함수를 동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2번 스트림리드의 리렌더링 특성으로 인해 초기화되는 변수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3번 여러 사용자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4번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캐싱하기 위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스트림리드의 리렌더링 특성으로 인해 초기화되는 변수값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정답입니다. 스트림라이트는 사용자 인터랙션이 발생할 때마다 전체 스크립트를 다시 실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변수는 매번 초기화됩니다. session state는 세션 단위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 리렌더링 후에도 결과 데이터나 진행 상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병렬 처리에서 결과를 병합할 때 essential gather 의 return exceptions true 옵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1번 예외가 발생하면 해당 코루틴만 재시도한다. 2번 예외가 발생해도 다른 코루틴을 취소하지 않고 예외 객체를 결과에 포함시킨다. 3번 모든 예외를 무시하고 none을 반환한다. 예외 발생 시 전체 작업을 즉시 취소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예외가 발생해도 다른 코루틴을 취소하지 않고 예외 객체를 결과에 포함시킨다가 정답입니다. Return exceptions true 옵션을 설정하면
일부 코루틴에서 예외가 발생해도 다른 코루틴들은 계속 실행됩니다. 예외가 발생한 코루틴의 결과 위치에는 예외 객체가 반환됩니다. 이를 통해 부분 실패를 허용하면서도 성공한 결과들을 수집할 수 있어 전체 작업이 하나의 실패로 인해 중단되지 않습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병렬 처리 성능 최적화를 위한 배치 크기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1번 API 제공자의 rate limit, D번 시스템의 가용 메모리, 3번 코드의 들여쓰기 스타일, 4번 네트워크 대역폭과 지연 시간. 정답은 3번입니다. 코드의 들여쓰기 스타일이 정답입니다. 배치 크기 결정 시에는 API rate limit, 시스템 메모리,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API rate limit를 초과하면 차단당하고 동시 요청이 많으면 메모리가 부족해지며 네트워크 대역폭이 포화되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반면 코드의 들여쓰기 스타일은 코드 가독성에만 영향을 미치며 성능과는 무관합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비동기 프로그래밍에서 코루틴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실행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2번 async 키워드로 정의된 함수는 호출 시 즉시 실행된다. 3번 await 키워드를 만나면 이벤트 루프의 제어권을 반환한다. 4번 일반 함수에서 호출하려면 asyncio boolean으로 감싸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async 키워드로 정의된 함수는 호출 시 즉시 실행된다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async로 정의된 함수는 호출해도 즉시 실행되지 않고 코루틴 객체를 반환합니다. 실제 실행은 await를 통해 기다리거나 asyncio boolean으로 이벤트 루프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코루틴이 실행되지 않고 그냥 객체만 반환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3개의 LLM API를 각각 10초씩 호출해야 할 때 순차 처리와 병렬 처리의 이론적 총 소요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1번 순차는 10초, 병렬은 30초. 2번 순차는 30초, 병렬은 약 10초. 3번 순차는 30초, 병렬은 약 3초. 4번 순차는 10초, 병렬은 10초. 정답은 2번입니다. 순차는 30초, 병렬은 약 10초가 정답입니다. 순차 처리는 각 API를 차례로 호출하므로 10초 곱하기인 30초가 소요됩니다. 병렬 처리는 3개의 API를 동시에 호출하므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의 시간인 약 10초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병렬 처리의 핵심 이점으로 I/O 바운드 작업에서 극적인 성능 향상을 제공합니다.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병렬 처리 에이전트 구현의 모든 과정을 배웠습니다. 비동기 프로그래밍부터 작업 분할, 병렬 실행, 에러 처리, UI 구현, 성능 측정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직접 코드를 작성하며 실습해 보시고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세요. 코드덱에서 더 많은 학습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